안녕하세요. 글 쓰는 노동자입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8 제품을 잠깐 만져볼 수 있게 돼서 오늘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4개월쯤 됐나요? 제가 코엑스에 있는 그 갤럭시 스튜디오라는 곳을 가서 갤럭시 S8을 개봉만 했던 그런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S8을 출시하기 전에 만져볼 수 있다는 점은 좀 매력적인 점이었지만, 그런 마케팅 방식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이렇게 패키지를 열어젖히면은 바로 갤럭시 노트 본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패키지를 먼저 싹 꺼내 볼게요. 제품 본체가 있고요. 충전기, 삼성 어댑티브 패스트 차징을 지원하는 충전기가 있습니다. USB-C 타입, to A 타입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건 마이크로 5핀과 연결했을 때 USB-C 타입으로 변환하는 젠더가 되겠고요. 이거는 A 타입, USB A 타입을 연결했을 때 C 타입으로 변환하는 젠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굳이 비닐을 뜯진 않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S펜에 있는 심을 바꿀 수 있는 액세서리입니다. 심은 여분이 5개가 더 들어있네요. 이어팁입니다. 번들 이어폰에 들어가는 이어팁이니까 딱히 열어볼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번들 이어폰은 한번 열어볼 가치가 있죠. 하만카돈을 인수한 이후에 그 번들 이어폰에 AKG 모델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단독 판매가는 $99에 이르는 무척 고가 번들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AKG가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심핀 슬롯을 열 수 있는 핀이 있고요. 투명 케이스를 이번에 함께 제공합니다. 노트 FE 때도 이렇게 케이스를 제공했던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간단한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갤럭시 노트 8 제품입니다. 딥시 블루 색상이고요. 이 케이스를 끼우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냥 단순 투명 케이스라서 제품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케이스인 만큼 딱 핏하다고 하죠.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갤럭시 노트 8의 딥시 블루. 사람마다 호불호는 좀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나온 노트 색상을 보고 좀 많이 실망한 편이었거든요. 그도 그럴 게 이 갤럭시 S6 때 파란 색상, 코랄 블루 색상이 가장 처음 등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되게 예쁜 색이라서 사람들이 줄 서서 구매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색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네이비한 느낌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색상이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더군다나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이 카메라 부분, 듀얼 카메라 슬롯이 검은색이 되면서 이 전체적인 색 톤을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 S8을 보시면 카메라 부분이 딱 오키드 그레이 색상 그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카메라 렌즈 부분을 빼면은 오키드 그레이로 톤으로 통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노트 8은 카메라 부분을 전부 검은색으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톤이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갤럭시 이 노트 8 체험존을 다녀왔었는데, 여기서도 오키드 그레이 색상을 비교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키드 그레이 색상이 한 톤 어두운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톤 죽은 색이 들어서 저는 오키드 그레이는 S8 쪽이 훨씬 더 예쁘고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저는 갤럭시 노트 8은 미드나잇 블랙 색상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3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졌고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률이 들어가 있는데요. 갤럭시 S8과 비교를 해보면 이 곡률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8과 갤럭시 노트 8에 보시면 전체적인 곡률 차이가 좀 도드라지는데요. 갤럭시 S8이 약간은 끝이 날카로운 느낌이었다고 하면, 갤럭시 노트 8은 조금 뭉툭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았을 때 날카로운 느낌이 좀 덜해서 오히려 그립감 자체는 갤럭시 노트 8 쪽이 조금 더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디스플레이는 6.3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처음에는 5인치 초반대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점점 커지더니만 이제는 6.3인치, 6인치 영역에 드디어 진입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좌우의 베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진짜 인피니트 디스플레이라 할 만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쪽 상하단에 약간의 베젤을 빼고 나면은 더 이상 베젤이 거의 없다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단에는 3.5mm 오디오 단자, USB-C 타입, 그리고 S펜이 들어있습니다. S펜은 기존과 같은 방식인데요. 이렇게 노크를 통해서 S펜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옥타코어 889가 들어갔고요. 램은 6기가, 그리고 저장 공간은 이 제품은 지금 현재 64GB인데 256GB 제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상단에 있는 이 유심핀을 꽂는 부분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어서 용량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좀 달라진 점, 이제 대표적인 게 듀얼 카메라가 되겠는데요. 카메라를 실행을 하면은 다양한 풍경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촬영 현장이 지저분해서 제가 많은 걸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사실 카메라의 성능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상단 한쪽은 광각이고요, 한쪽은 망원 화각을 갖췄고, 둘 다 1200만 화소의 센서를 갖췄으며 광각은 듀얼 픽셀 이미지 센서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조리개는 광각이 f1.7, 망원이 f2.4로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 하단에 X2라는 부분이 있어서 X2를 누르면은 망원 화각을 찍을 수 있고요, 이러면 광각, 이러면 망원입니다. 사진을 이렇게 담아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이 셔터 버튼을 이렇게 좌우로 당겨서 이렇게 최대 10배까지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대를 확보했을 때 이거는 아무래도 디지털 줌이겠죠. 뭐 이게 되게 자연스럽지만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웬만하면 디지털 줌 별로 쓰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화질의 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1.0에서 이렇게 2.0으로 올라갔을 때 한번 탁 이렇게 걸쳐주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2.0으로 갔을 때 색깔이 살짝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망원 렌즈를, 지금 현재는 2배일 때는 망원 렌즈의 그 스펙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고, 1.0일 때는 광각 렌즈의 스펙을 최대한 활용하는 촬영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걸려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셔터 버튼을 쭉 위로 빼면은 이렇게 플로팅 셔터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카메라 UI는 꽤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라이브 포커스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이제 어떠한 피사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피사체에 있는 배경을 날려버리는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두고 오시면은 라이브 포커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돼요. 이 상태에서 라이브 포커스를 촬영하려면 대상과의 거리를 1.2m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브 포커스를 촬영을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배경 흐리기 효과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배경 흐리기가 가장 많이 흐려진 상태이고요. 이 발을 줄여서 주변을 뚜렷하게 촬영할 수도 있죠. 지금 주변이 되게 심심한 배경이라서 그런데 좀 복잡한 배경에서는 이 흐리기에 따라서 좀 효과가 극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진을 누르면은 일반 화각으로 찍은 사진을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듀얼 캡처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듀얼 캡처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이 듀얼 캡처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카메라 용량은 그 2배를 쓰겠지만 대신에 어떠한 화각에서든지 놓치지 않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셔터 찬스를 확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 노트 8 제품을 만져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매력적이라면 매력적인 제품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갤럭시 노트 7에서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저는 조금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몇 가지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숨 고르기가 될 수도 있겠고, 노트 7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완성도를 뽑아내고자 한 결과물이 바로 이 갤럭시 노트 8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품을 제가 조금 더 길게 만져볼 수 있으면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갤럭시 노트 8의 첫인상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갤럭시 노트 8은 다양한 체험존에서 직접 제품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이 동영상을 보실 때는 체험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갤럭시 노트 그리고 갤럭시 S7 이렇게 두고 나니까 올해 이제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제품을 둘 다 이렇게 만져보게 되었네요. 저는 손이 좀 작은 편이라서 갤럭시 S8 이 작은 버전 정도가 손에 딱 맞아 들어가고, 갤럭시 노트 8은 조금 커서 한 손으로 도저히 만질 수가 없어서 저는 아마 그리고 또 무게도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갤럭시 S7을 계속 아끼고 사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이 제품을 산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마르고 닳도록 갤럭시 S8을 아껴줄 모양입니다. 디지타이징 기능을 활용하시려면 갤럭시 노트 8은 대안 없는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든지 후회 남지 않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쓰는 노동자였습니다.